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전작의 폭발적인 성공에 힘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기대를 받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전작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작품의 깊이를 더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꽤 흥미롭게 감상한 입장이지만 불호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럴만 하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어떤 불호의 의견들에 공감이 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개연성입니다. 특히 7화에서 X를 선택한 참가자들이 성기훈의 말에 쉽게 설득이 되어서 목숨을 거는 그 반란에 동참하는 전개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O를 누른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X를 누른 사람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성기훈이 어떤 근거로 사람들을 설득했는지가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게임을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고 싶어서 X를 선택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유튜버가 이야기한 게 공감이 좀 가던데, 차라리 성기훈이 우승해도 456억을 주최 측에서 안 준다, 이건 다 뻥이다, 게임한다고 데려와 놓고서는 다 죽이고 있는데 돈 준다라는 약속을 지킬 것 같냐라는 이 논리로 선동을 했다면은 좀 더 납득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야기가 반란으로 흘러가는 게 오히려 좋았거든요. 왜 좋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볼 때는 그냥 드디어 반란이 시작이 되는구나, 가자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느라 별 생각을 못 했는데, 보고 나서 저 부분에 대한 아쉬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화 캐스팅에 비해서 일부 배우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진욱 배우는 카메라에 계속 잡아주더니 7화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려서 이럴 거면 대체 왜 나온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진욱 배우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돌려서 변호를 해보자면은, 경석은 그 캐릭터 자체가 중요한 인물이다 라기보다는 노을이의 각성제 역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을이는 북한에 딸을 두고 탈북한 인물입니다. 병든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경석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오징어 게임의 병정이기도 하죠. 게임 탈락자들을 고의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몰래 장기 매매를 일삼고 있는 병정들과 마찰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부 갈등과 경석의 죽음으로 인해서 노을이 각성 후 폭발하게 되고 반란을 시도하다가 궁지에 몰린 기훈을 시즌3에서 도와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간 뇌피셜 추측을 해보자면은, 노을은 결국 살아남아서 섬을 나가게 되고 홀로 남겨진 경석의 딸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캐릭터는 김시은 배우가 연기하는 영미였는데요. 컬링할 때 영미 그 영미 아니고요. 그 비석치기 할 때 영미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SNL에 나온 지예은 씨로 오해하시던데 아닙니다. 김시은 배우입니다. 저도 리뷰했었던 다음 소이나 너와 나에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준 배우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한 건 해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국내 온라인 여론은 탑이 연기한 타노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타노스라는 캐릭터에 대한 반감과 타노스를 연기한 탑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과하잖아요. 누가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역할인데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노스 캐릭터의 설정 자체가 굳이 필요했냐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에 모인 사람들은 평범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한 명쯤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의 개인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감독이나 배우의 개인사로 인해서 그 작품도 욕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욕을 해도
욕을 하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혹은 그걸 어떻게 욕할 수가 있냐, 이렇게 서로 공격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성기훈을 연기하는 톤이 시즌 1과 시즌 2가 달라서 좀 이질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연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즌 1에서의 성기훈은 엄청난 일에서 홀로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즌 2까지 이어지면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칼을 갈던 인물이죠. 물론 그 칼을 갈았다라고 해서 그게 뭐 치밀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감정적으로는 그 칼을 간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시즌 1과 똑같은 캐릭터와 똑같은 연기 톤으로 연기를 한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하준 배우랑 오달수 배우가 용병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들은 통으로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달수 배우의 뒷배경을 위한 빌드업인 것 같은데, 시즌2에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리니 그냥 통으로 불필요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즌3에서 뭔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의 이야기를 뚝 끊어놓고 시즌2, 3 말장난 하지 말고 뭐 한 번에 다 공개를 하거나 뭐 매주 한두 개 회차를 공개하거나 그랬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런 공개 방식이 제일 큰 불만인데, 시즌2나 3나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뚝 끊어놓고 시즌2, 3라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공개하는 거는 저는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즌 나누는 건 좋은데 시즌마다의 기승전결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중간 기승 끊어버리고 전결 끊어버려서 공개를 한다? 이거 시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즌3까지의 분량의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고 회차별 내용이 구성이 됐을 텐데, 시청자들은 시즌2가 7화니까 7개의 회차 안에서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고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늘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공개 방식이 제일 열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그럼에도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아쉬웠던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좋았던 배우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딱지남을 연기한 공유 배우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뽑으시더라고요. 이 최대 수혜자는 공유 배우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맨날 카누 CF 이미지만 있다가 이번에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여주는데 와, 진짜 잘 하더라고요. 이제는 젠틀한 이미지 말고 이런 악역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딱지남이 노숙자들에게 내미는 빵과 복권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당장 닥친 허기를 해결할 것인지 허상이 될지도 모르는 한탕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극 초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시즌2는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마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하늘 배우가 연기하는 강대호도 좋았어요. 이 7화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탄창을 확보하러 후퇴했던 대호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필이 많다고 해도 저렇게 실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용감하게 나가서 총질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호처럼 패닉에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호에게 좀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대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자면은, 이 7화에서 X를 선택한 인물들이 시스템에 반기를 들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아쉬운 부분에서 사람들이 왜 반란에 동조했는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이 반란이 좋았던 이유는 애초에 이 작품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달리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연성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였으면은 성기훈이 굳이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개연성까지 갖췄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민초의 반란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가자를 속으로 외치면서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7화에서의 반란이 민초의 난이라고 봤을 때 패닉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 대호를 보면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카페에 갔는데 뒷자리에 분들이 마침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딱 마침 7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마치 계엄 선포가 됐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과 그 추운 날씨에도 탄핵 집회에 나간 사람들
사람들이 연상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호가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를 보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저 내 한 몸 살이면서 집에서 그런 영상이나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분의 이야기가 이 작품에 100% 다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심정에서 하는 말씀인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대호의 서사가 좀 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기훈이 아지트로 모텔을 선택했다라는 것도 좀 신선했어요.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신선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CCTV를 사방에 설치해도 되고 주거도 해결이 되고 이리저리 손보면은 공간 활용성도 높고 요새로 삼기에는 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것은 O와 X로 나뉜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양극화와 같은 갈등 구조를 풍자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하기를 원하는 O와 중단하기를 원하는 X를 나눠놓고 갈등을 부추기고 유혈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어느 정도는 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대사회를 그대로 풍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가자들은 누가 O고 누가 X냐, 즉 당장 눈앞에 아군과 적군이 중요하지 상대를 아군이나 적군으로 보이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거든요. 시즌2에서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인 착취, 도덕적 타락, 계급 불평등 등 여러 가지를 묘사한 게 좋았습니다. 유일하게 그걸 눈치채고 반란을 일으킨 게 성기훈이고 민초들의 힘만으로는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즌2가 마무리가 되죠. 시즌3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성기훈이 즉결 처형을 받는다기보다는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죠. 이 과정에서 개연성이 촘촘해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은 됩니다만 감독이 보여주려던 게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3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다시 게임으로 돌아간 성기훈은 이런저런 고비 끝에 오영일과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것 같네요. 7화 쿠키 영상에 나온 영희와 철수에 대한 추측들도 재밌던데 줄넘기 썰이 있더라고요. 영희와 철수가 줄을 돌리는 단체 줄넘기인데 줄이 날카로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줄에 닿으면 잘려나가는 방식일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숨바꼭질 설도 있던데 철수가 움직이는 로봇이라서 숨어있는 참가자들을 찾아다니고 참가자를 찾게 되면 바로 사살을 해버리는 그런 룰이 있는데 참가자가 겁에 질려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움직임을 감시한 영희 때문에 또 참가자가 저격당하게 되고 이런 추측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좀 재밌던데 기차놀이 썰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양손을 맞잡고 터널처럼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하고 잡히면은 그 잡힌 사람이 끔살이 되는 거죠. 요게 제일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완성도와 재미 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화제성만큼은 확실히 입증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고요. 민초의 반란이 실패로 끝난 시즌2에 이어서 시즌3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2025년 6월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